더 포춘, 김동완.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것을 나는 보았다. 스티븐 호킹. 관상 불여 심상. 관상이 아무리 뛰어난들 심상, 즉 마음의 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글귀를 본 김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하고는 일본군을 해치운 뒤 상해로 넘어가 평생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바친다. 내 목숨, 내 사주팔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오바마 사주가 더 좋고 손흥민 사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사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세상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듯이 사주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운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텐데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내가 느낀 것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역시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행복은 나 스스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교수를 지낸 변광호 박사는 행복은 없다. 행복한 성격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행복은 귀인과 함께 찾아온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사람과 함께 찾아온다. 사람이 없는 행복은 없다. 다시 말해 가족이 없는, 친구가 없는, 동료가 없는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곁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도 행복도 누릴 수 없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면 그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 법칙이다. 모든 운은 계획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운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스테판 마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만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 셋째,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 그는 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넓힌 사람들, 즉 틀에 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과 시선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신만의 틀에 안주해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들, 즉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모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운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운도 찾아오는데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뭐든 안 될까? 왜 이렇게 매일 힘들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려 하기보다는 자꾸 무언가에 의지하려 한다. 운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쉽게 말해 복권도 구입하는 사람만이 당첨될 수 있듯이 운 또한 바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행운을 잡으라는 것이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모든 양 에너지와 모든 에너지를 합친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제로다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행운과 불운의 합도 제로다. 이 말은 곧 행운과 불행은 늘 같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언제든 이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그 행운을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행운의 반대인 불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불운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그렇듯이 이 세상 최고의 부자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따른다. 이 불운을 빠르게 잊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 나의 행운을 찾을 수 있다. 운이 좋아지는 5번째 방법은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라는 것이다. 운명왕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귀인이 어떻게 생겼으며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다. 책 속에서 수많은 운이 좋은 사람들, 귀인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나의 운도 좋아진다. 운이 좋아지는 6번째 방법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신문을 정독하거나 유익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운동이나 명상을 하는 등 행운을 부르는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7번째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늘 자신만의 점수표로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직무 역량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몇 배 높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 운둔근이었다. 운은 우둔하면서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뜻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노력이 반드시 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알프스에 주둔하던 헝가리군의 소대장이 부하 병사들을 얼음으로 뒤덮인 산악지대로 정찰을 보냈다. 그런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았다. 정찰 나간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소대장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찰병들이 돌아왔다. 깜짝 놀란 소대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병사 중 한 명의 주머니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시켰어요. 눈보라를 만났지만 지도의 의지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던 소대장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그들이 정찰 나간 알프스 산맥의 지도가 아닌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얼베르트 센트 죄르지가 직접 겪은 실화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계획이라도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계획 자체가 목표로 향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막연하게 나한테 어떤 귀인이 찾아올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귀인이 되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내 운명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행운과 귀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귀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도록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 행운은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실존적 심리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겪었던 수용소에서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첫날 일주일 동안 수용소의 사망률이 증가했다. 수용소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희망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다. 현실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희망 혹은 지나친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개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는다. 그러고는 언제 어떻게 자신의 삶이 풀릴지 묻는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큰 분들에게 사주를 풀기 전에 즉시 해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했다면 남은 생은 그만큼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을 열심히 살 때
밝은 미래가 옵니다. 괴테 역시 인간은 현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막연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헛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사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한 달 뒤를, 1년 뒤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밝은 미래가 열린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대가 김동완 교수의 책 더 포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점을 보러 갈까요? 삶이 힘들거나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갑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돈을 내고 점을 보러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이 바로 내 사주팔자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 알게 될 텐데 뭐하러 가나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버려서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용하다는 점집도 가보고 사주팔자에도 관심이 생겨서 명리학을 배워보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심상, 마음의 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어둡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라면 어떨까요? 내게 오는 운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면 내가 지금 현재 되는 일이 없더라도 아주 작은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다리자 언젠간 기회가 온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행운도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점을 굳이 보러 다니지 않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믿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거나 힘들다면 그 안에서 삶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운이 너무 나쁘다 생각되면 청소를 하거나 안 가본 길로 가보거나 여행을 떠나서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습관이 쌓이면 당신에게 우주의 행운이 든든한 백이 돼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